안녕하세요. 시원스쿨에서 IELTS 라이팅 담당하는 김재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라이팅에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시중에 나온 교재라든가 동영상이랑 이런 거 보시면 제너럴 트레이닝을 다룬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제너럴 트레이닝은요. 타스크 1이 다르죠. 그죠? 타스크 1이 자,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저희 객관적인 지표를 주고요. 그 지표에 따라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도표나 그런 주고. 근데 요거는 타스크 1에서는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누구한테 대상이 특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관공서 어떤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편지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편지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IELTS라는 시험에 또 라이팅이라는 시험에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 왜 편지글을 넣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글쓰기 중에 왜 편지글을 넣냐.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야 돼요. 네. 뭐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이든 어쨌든 뭐 이민이든 가실 때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정말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과 함께 그 글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서는 저희가 편지글을 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시간은 그죠? 17분, 18분. 뭐 글자 수는 똑같아요. 150자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 이제 타스크 1의 문제를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부분들은 놔두자고요. 이렇게. 근데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 내용이 있죠. 그죠? 이렇게 문제 내용 파악할 때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 요 세 가지의 블랙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넣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그러면 단락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 맨 처음 시작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완전 별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쓰는지 대상을 Sir or Madam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격식 있는 어조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요. Dear 한 다음에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랭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은 비격식이라든가 좀 약간은 좀 포멀하지 세미 포멀이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가 글 쓰는 어조를 뭐 물론 우리가 한국말에는 요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영어에는 요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쓰는 방식이라든가 단어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블랙 포인트를 넣는데 그럼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되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서론에서는 당연하죠. 이거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본론과 하나, 둘.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꼭 써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만약에 Sir or Madam을 하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격식 있는 거 자기 이름까지 full name을 다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럼 글쓰기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거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다. Dear Sir or Madam으로 시작할 거예요. 격식이 있구나. 포멀한 레터를 써 있구나.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일반적인 목적을 나타낼 때 왜 글을 쓰느냐. 그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완전 요긴하게 써먹죠. I'm writing to blah blah blah. 예를 들어 이거죠. I'm writing to ask you. 뭐 ask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ask라는 단어를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ask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와야 되는지 그 유형을 알아야 단어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맨 처음 시작하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순환단어 요구하다, 질문하다 많이 아는데요. 과연 그 뒤엔 뭘 쓰고 그 뒤엔 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어휘, 라이팅을 쓰는데 필요한 어휘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단어는 어떤 뜻, 어떤 단어는 어떤 뜻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글이란 문장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답변 포인트 있죠. 블랙 포인트 1에 있던 거. 그거를 같이 쓰는 거죠. 서론 부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랙 포인트가 3개니까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쓰고 그 두 번째에 대한 설명할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게다가요.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되거든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부사의들이죠. 게다가. 그래서 furthermore, moreover 또는 in addition. 이런 것들 좀 알아두죠. 그냥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그냥 대충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래서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때 쓰는 게 전치사들 또는 접속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답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제공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면 I hope this will work out.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어떤 solve the problems.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끝인사. 그 다음에 yours faithfully. 그죠? 우리가 약간 이제 sincerely보다는 영국에서 우리가 faithfully.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죠? 이렇게 이름을 full name을 써주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이한 킴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체계적이 돼야 돼요. 뭐든지 글이라는 건 체계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바꾼다고요? 나중에는 사실 바꾸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지금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체계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격식이라는 말이 있고 비격식이 있고 또는 뭐 세미포머 이런 식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에 나온 게 Sir or Madam으로 하면 상대방을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저하게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얘기가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축약 웬만하면 사실 축약은 좀 안 써야 돼요. I wanna 뭐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 스피킹에서도 그죠? 그래서 축약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I have gone. 근데 I have를 해서 I've 이렇게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고급 단어를 구사한다. 그러면 어떤 게 고급 단어냐 이거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고급 단어만 안다고 끝나요? 아니죠. 그 고급 단어와 어울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연어라고 그러죠. 같이 다니는 애들 이렇게. 연어 아니.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항상 요거 써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칸 띄고 성명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글이 끝맺음이 됐고요. 띄어서 yours faithfully. 그다음 한 칸 띄어서 full name 쓰자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바로 formal letter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semi-formal 타입은 뭐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누군지는 알지만 조금 내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사람. 그런 부분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이름을 아니까 써주는 거. Dear so or madam이 아니라 누구.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 나오죠. Dear 해놓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 지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역시 축약은 하지 말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름을 썼다. 이렇게 누구한테 쓴다. 그러면 yours sincerely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역시 이름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informal한 비격식에서는요. 친구한테 쓰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라 가족한테. 그럴 때는 뭐 dear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with love, with a lot of love, with lot of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이때는 뭐 full name 안 쓰고요. 제이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역시 formal입니다. formal.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건 알았어요. 이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답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0자 이상 그 다음에 dear so madam 그러면 격식이구나.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semi-formal한 그럼 semi-formal한 맨 마지막에 뭐야? yours sincerely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름 그 다음 우리가 formal한 건 뭐야? yours faithfully 그 다음 한 칸 띄고 name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General Training의 Task 1은 편직을 쓰는 건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서론의 본론의 세 가지의 블랙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다 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yours faithfully 격식이라면 그다음 한 칸 띄고 자기의 full name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쓰이는 표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역시 사실 또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근데 이 교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제가 썼기도 썼지만 시원스쿨의 시원스쿨 랩에요. 연구원 분들이요. 국내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저보다 이상인 분들도 계시고요. 거의 최소한 저의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강의하셔도 다 되는 그런 실력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쓴 거기 때문에 같이 쓴 거, 저 혼자 쓴 거 아니죠. 같이 노력해서. 그 다음에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담겨져 있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 필요하시면 웹사이트라든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남기시고 궁금하시면 꼭 우리 뭐 수업을 들어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들어오세요. 남기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